네. 네, 저도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저는 잠시 좀 이따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호기심이든 그 원하시는 게 아니면 정말 나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던 간에 제가 그것을 1시간 안에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11시에서 시작을 하는데 12시 넘기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분 정도 강의하고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전달해드리고 싶은 건 많아서 조금 오버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손에 잡히는 정부 지원금 활용 특급 노하우. 제가 특강을 6월부터 진행하고 있어서 날짜 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강사 안내, 저는 이제 진솔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외부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걸 편해서 제 이름이 발음이 좀 발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솔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솔에는 어떤 존칭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현재 글로벌 엑셀레이터사예요. 그래서 돈을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 이제 돈을 대주는 회사인데 글로벌하게 좀 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 그룹이 못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사무소처럼 가끔 일 보는 거 좀 도와드리는 정도 현재는 하고 있고요. 기타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은 그런 부분이죠. 그 실제로 어떻게 합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제로 보고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 화면이 좀 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력도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색적으로 파란색 예, 청사진, 예, 당장 손에 잡히는 정부 지원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 문구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 조금만 알면 사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자 오는 거죠.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이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그냥 정부 지원금이 아니고요. 박덕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무상한 무이자 하나 더 붙이면 무담보죠. 예, 돈을 갚을 필요도 없고 이자를 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담보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생돈이 내 통장으로 꽂히는 정부 지원 자금을 선정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대상자들은 웬만하면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어요. 왜냐하면 지원 사업이 이 세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예비 창업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수 있죠. 1, 3년 차에 사업자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굳이 예비 창업자랑 1, 3년 차를 나눠 이유는 그분들이 좀 받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예비 창업자가 유리합니다. 나 4년 차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 강의 듣지 말아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4년 차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나 1, 3년 차, 특히 이제 예비 창업자로 사업주 부분을 요령 있게 예, 실제로 내가 계열사를 거느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벌써 내 사업하기도 힘든데 무슨 계열사냐? 예, 나랑 같이 하는 동업자가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 창업자를 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더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에 관심이 있다면 작든 크든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예고를 드리는데 열심히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2교시 하니까 너무 또 딱딱하네요. 지금 1교시밖에 없죠, 참. 예, 우리가 40분 강의 끝나고 좀 진짜 꿀팁을 사례 샘플이라든지 실제로 이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바우처 지원 사업. 바로 지금 이제 신청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What? 예. 이제 내가 지원 사업을 왜 받는지 무상한 무이자 무담보 좋다. 그리고 내가 가급적이면 예비 창업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왓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당연히 정부 지원 자금 받으려고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오셨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흔히 얘기한 뭐 100조 또 중소벤처기업부 말고 정부 전체로 봤었을 때는 몇백 조가 막 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만 받더라 이거예요. 쏠림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럴까? 왜 받는 사람만 받을까? 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맞아요. 사실은 이 정부 지원금은요. 나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짜 받는 사람들만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핵심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구 돈이죠? 정부 지원금은? 한번 채팅방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거 누구 돈입니까? 정부 돈이잖아요. 정부 돈. 맞아요. 예. 여러분들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 예.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 예. 세금 내기만 하고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 세금을 거둘 때는 다들 뭐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지만 다들 걷지만 지원금은 그 자격 요건이 돼야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강점이고요. 사실은 심사위원이 이제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그 평가를 뚫고 들어가는 실제로 코칭이라든지 이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안다 이겁니다. 예. 제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이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이제 제안서 만들고 예, 이런 사업계획서 정리하고 용역 보고서 수행하고 이런 잡다한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뭐 별의별 일을 했습니다. 학술 논문까지도 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 일을 해오면서 실제로 이 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가 이게 중요한지 이렇게 붙는다 떨어진다는 걸 아는데 막상 그분들 보고 쓰라 그러면 또 못 써요. 그렇다면 자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라 그러면 못하실 분들이 꽤 계실 거잖아요. 물론 잘하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인가 제가 코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 안 된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한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갈 건 사실은 홍보도 문구도 있었고 했지만 핵심은 딱 3가지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거 왜 받아야 되지? 아까 다 설명했는데 뭘 또 들어? 근데 한번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받고 누구는 안 받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럼 내가 더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이 필요성을 갖다가 나에게 해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죠. 내 정부 지원 자금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정부에서 입장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맞는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찾을 건데?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선정돼야죠. 네. 그림의 떡이 안 되려면 선정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니까 제가 긴 이야기들은 가급적 줄이려고 오늘은 노력을 할게요. 네. 자, 첫 번째 필요한 이유. 예. 필요하십니까? 예.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 복잡한 그래프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 전반적인 이제 뉘앙스를 보시죠. 창업이라는 것이 이래요. 자, X축이 뭐예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죠?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면 처음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는데 수익이 안 오르고 어떻게 됩니까? 풀썩 주저앉죠. 풀썩 주저앉죠. 모든 기업이 그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는 기업은 처음부터 잘 나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수하고 시작하잖아요. 유동자금 여유분을 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돈 벌기 어려우니까 각오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죽음의 계곡 여기에 속하는 것을 어떤 돈으로 막을 수 있느냐? 예,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고 나의 어떤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투자를 해달라. 그런데 짧게 강의를 드리면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엔젤 아니면 FFF라고 부릅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여기 또 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상식 차원에서 아마 알아두시면 좋아요. FFF가 뭘까요? 요 죽음의 계곡 동안, 그러니까 수익이 막 나는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죽음의 계곡 이거 보이시죠? 이 죽음의 계곡에 떡 떨어졌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FFF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눈썰미가 있으신 분, 눈치밥 있으신 분, 또 회전이 빠르신 분은 한번 맞춰보시죠. FFF가 뭐의 약자일까요? 뭐 정답을 맞춰야 될 여러분의 의무감이나 부담감 전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막 지르는 거죠. 예. 예. 박 팀장님은 분명히 제 강의를 도와주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예, FFF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 예, 예, 예. 오, 감사합니다. 예, 프렌드 맞아요. 프렌드. 네, 프렌드 맞습니다. 친구는 투자를 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투자를 해주겠습니까? 예, 네. 친구는 투자를 해준다는 겁니다. 프렌드는 맞아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 친구가 투자하는데 이분도 투자하지 않겠어요? 패밀리 맞습니다. 예, father and mother, 패밀리. 가족하고 친구나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 죽음의 계곡에 허덕이는데 누가 이걸 건져주냐? 예,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F. female.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예. 아이, 얄짤없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 female 새롭습니다. fire. 예. fool. 예, 맞습니다. 예. 바보나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보라는 거는 꼭 나쁜 의미로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믿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배 창업가 같은. 그래서 엔젤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합한데요. 엔젤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천사 아닙니까? 천사. 그러니까 이 미래 가치를 안 보고도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왜 그 CEO의 하는 행태를 보고 야, 이 친구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려는 바는 투자받기 어렵다는 거고요. 이 기간에 정부 지원 자금이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비 창업자 1, 3년 차를 강조하냐면요. 이 1, 3년 차나 예비 창업자들이 2단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부의 무슨 금이에요? 정부의 격려금입니까? 지원금이거든요. 왜 지원을 해줘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러면 왜 4, 7년짜리는 안 지원해줘요?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적어지거나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잘 나가는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제 1, 3년 차는 베이비예요. 베이비. 예비 창업자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 3년 차 지나면 또 연차 7년 차에 지나버리면 더 그래요. 알아서 잘해야지 뭘 정부에서 지원해라는 마인드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나 1, 3년 차에 신분이 될 수 있으면 정부 지원금 받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특히 예비 창업자.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리얼한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못 벌면 정부미래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미래 전망이 없는데 정부에서 대주진 않아요. 미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지금은 힘들다. 도와달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금을 메꾸는 수단은 정확하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금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금은 뭐냐면요. 여러분 돈이 없을 때 5가지 자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거는 돈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어쨌든 지금 아까 데스밸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죽음의 계곡에서 이게 물이 아니라 돈줄이에요. 돈줄. 돈이 딱 들어오면 다 새 나간다 이거죠. 이 기간이 데스밸리예요. 사업해 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목이 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수익이 차곡차곡 쟁여서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가고 싶은데 처음에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새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하려는 건데
자금 수단을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금 수단은 뭐예요? 이 빈도에다가 채울 자금은 내가 번 돈이면 가장 좋죠. 예, 고객을 만나서 벌면 가장 좋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그냥 내 돈, 내 종잣돈이 있으면 가장 좋은 돈들이라 이거예요. 번 돈이 가장 좋고 안 되면 종잣돈. 종잣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세 가지가 남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투자한 돈인데 FFF라 이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융자 자금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정부 지원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 지원금을 이 다섯 개 말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음지의 돈 빼놓고서 양지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예,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이때는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내가 사업을 하려면 정부 지원금으로 창업하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정부 지원금이 만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없으면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필요악이고 좋게 얘기하면 도움닫기 하는 마중물의 아주 요긴한 자금으로 쓰인다는 거죠. 창업 트렌드 이 양과 질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존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거 길게 강의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재작년 통계 실질적으로 1년 반 정도 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신생 기업 수가 99만 개인데 1인 기업 수가 많아요. 예, 1인 기업 수가 많다는 말이에요. 새로 생기는 기업들은 이렇게 망해 나가는데도 계속 1인 기업이나 5천만 원 미만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1인 기업들 많고 매출 5천만 원 미만 많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부업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또 소득이 있어도 내 사업체가 돈 버는 부분은 좀 이런 경우가 꽤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잘하면 예비 창업자로 또는 최소한 1, 3년 차로 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대면 사회에 잘 되는 기업들은 온라인 홈쇼핑, 배달앱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정부에서 어디를 밀어줄 거냐. 비대면 사업을 작년부터 많이 밀어줬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대면 지원 사업에 많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잘 읽어야 돼요. 정부도 아무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니까 헛되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잘 되는 사업에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되는 것이 비대면 외에 정말 그래도 다른 데도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겠지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IT예요, IT.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이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쇼핑몰을 하시나요? 뭘 하시던 간에 아니면 제조, 간의 수공을 하시던 아니면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던 간에 IT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템에 IT를 붙여서 그게 스마트워크이든 마케팅 자동화 툴이든 붙여서 지원 사업을 받을 생각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지원 사업 수는 이렇게 늘어난다. 끝. 예. 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지원 사업 수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고 기업이 살아야 자생력이 있어야 결국에는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 자생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중물로 계속 지원 사업을 부어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경쟁률이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계속 높아요. 예. 야, 여기 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 20대 1이고 예비 창업 지원 분야는 3.8대 1. 야, 어떤 건 33.7대 1. 야, 이렇게 지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되시나요? 궁금하네요, 이 시점 돼서. 야, 지원 사업 이거 그림의 떡 아니야? 예. 예. 그런데 전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심사위원회에서 앉아서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또 발표도 들었을 거잖아요. 네. 두 가지 팁을 드립니다. 결국엔 두 가지 팁을 드려요. 첫 번째 팁은 뭐냐면 그냥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수능 보셔서 알 거예요. 공부들 해가나요?
지원 사업 계획서를 보면 여기 경쟁률에 제가 장담하건대 절반 정도는요. 그냥 써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써서 들어왔다고요. 예.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발로만 쓰지 않았어요. 발로만 쓰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제대로 갖추면 일단 절반 이상 떨군다 이거예요. 절반 이상 떨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심사위원회 눈높이를 맞춘 것은 또 절반 정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쟁률에 예, 한 60, 70%는 허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똑바로 준비한다면. 똑바로의 기준은 아이템이 똑발라야 되고요. 사업계획서가 똑발라야 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잘 써놓으면요.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예, 내가 이번에 경쟁률이 높아서 안 됐어요. 예, 여러 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지원하기 번거롭게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한 번 만들 때 사업계획서 만들기 힘들지만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지원할 때는 처음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쉬워질 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계획서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지원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붙을 때까지. 보통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코칭 이런 거 안 받고도요. 내가 1년 동안 100번 지원하겠다. 뭐 경진대회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비 창업자라면. 100번 지원하면 돼요. 그거 낭비 아니냐? 아니, 사업계획서 잘 써놓으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거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적중률을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자, 쏠림 현상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전국에 500여 개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몇 개다? 373만 개예요. 373만 개. 예. 몇 년 전 기준이에요. 자, 500여 개 기관에서 373만 개를 지원해 준다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예. 야, 이 중소기업들이 다 어떻게 지원을 받지? 근데 대상이 373만 개인데 그 중에 중복수혜가 핵심이에요. 중복수혜가 뭐예요? 받았는데 또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2011년, 13년도 좀 초기 단계에서 봤더니 4회 이상 지원받는 것이 299개 기업이 있고요. 65회 이상, 심지어는 65회 이상 받았어요. 야, 22개사예요. 물론 65회 이상 받았으면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큰 기업이겠죠. 근데 4회 이상은 반드시 큰 기업들일까요? 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4회 이상 받기도 싫어하실 거예요. 피곤해요. 정부지원 사업도 한 2개 정도까지 받으면 큰 거, 예를 들면 1억짜리 이런 거 2개 정도 받으면 배부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금액이 배부르진 않아도 여러 가지 정부 공짜가 없다고 행정 서류나 이런 걸 또 해주고 뭐 관리는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필요한 돈이고 좋죠.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도 2개 이상 받기를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A사의 경우는 심지어 8개 사업을 통해서 943억 조달받았고요. B사는 300억 원 조달받았어요. 야, 규모가 좀 되는 중소기업일지라도 누가 요령을 알면 그 판을 읽을 수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정부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 맨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폐업률이 높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지원금은 늘어난다. 딴 데는 돈줄을 다 움켜쥐고 안 빌려주고 어려우니까 투자도 안 하고 막 이러는데 내 돈도 없고 그러는데 정부 지원금은 더 풀리더라. 게다가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1, 3년 차는 무상한 무이자 무담보 자금이 나한테 받아줄 수 있다. 정말 받기 어렵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잖아요. 냉정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세요. 예, 여러분 온라인 강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예, 예비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비 창업자를 만들어 두거나, 그죠? 파트너가 하면 되잖아요. 내 파트너가.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업자가 있는데 다른 이업종으로 해가지고 예비 창업으로 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케이스라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 코칭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데 예비 창업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돈들이 꽤 있고요. 내가 매출액 실적이 올라가고 있으면 더 큰 돈을 예비 창업자로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아랫단으로 내려가는 게 예비 창업자나 정 안 되면 소소하게 1, 3년차에서 받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2020년에 역대 최대가 풀렸는데요. 2021년도 뭐 추경 예산하면 아마 돌파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매년 역대 최대가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나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계속. 반대가 또 있어요. 정부 지원금 반드시 받지 말라. 냉정하게 봅시다. 예, 예산이 제한돼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1억 원 많이 받으면 뭐 2억 원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1억 원, 2억 원 받으려면 나도 고용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네. 내가 기술력이나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증빙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부 지원금 쉽게 받을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큰 돈은 아니에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구제받거나 정말 도와주려고 만든 진짜 막 그런 자금들이 조금씩 있어요. 제가 끝날 때쯤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많은 행정서류. 예, 잡다하게 많은 행정서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웃겨요. 자, 창업기업은 뭐예요? 창업 정신으로 뭐 페이퍼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승부를 건다가 창업기업 아닌가요? 그런데 이 지원금은 누가 줍니까? 공무원들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흉보는 거 아니에요? 다 나라에 공복받고 세금 잘 분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창업기업이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류 포맷, 아래 한글에다가 이 서류를 채워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합격 통과하면 또 보고서도 써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썼다는 증빙하고 돈을 많이 주는데 이 정도 충분히 감수해야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한 2개 이상 큰 거 한 2개 이상 지원받으면 이 행정서류 일이 많아지니까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지원금만 너무 쫓아다니면 본업과 혼동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사업 아이템이 똘똘한 게 있고 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딴 데 돈구멍이 없으니까 정부 돈을 받아서 사업 잘하고 인건비도 좀 충당하고 네, 내가 필요한 활동비도 좀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사실 사업에 의욕이 없는데 일단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연명해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게 되면 정부 지원금 헌터가 돼버린다. 이런 거는 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2번째 꼭지로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45분에서 50분까지 할 것 같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좀 빨리 해볼게요. 정부 지원금 신청 전에 결정 사항들. 예, 나에게 맞는 지원 사항을 지금 여러분 개개인 걸 제가 꼭 찾아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드릴 수 있나? 내가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런 식의 정부 지원금을 찾으면 정부 지원금을 보다 잘 찾고 쉽게 내가 정부 지원금을 만날 수 있겠다.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자, 신청 전의 결정 사항이 아이템, 창업 유형, 창업 단계라고 해놨어요. 이 3가지를 알면 정부 지원금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서두에 조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업계획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결정사항들이 더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몇 가지인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잘 썼는데 아이템이 이상해. 그리고 나한테 맞는 지원사업 유형이 아니야. 이러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3가지를 더 잘 보는 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붙으려면 사업계획서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요거부터 잘 하고 나서 나라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니까. 아이템이란 거는 이 4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지만
크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템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통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일반 제조업 위주였어요. 우리나라는 제조 입국 강국이었습니다. 뿌리 산업도 있고. 그러다가 뭐예요? 4차 산업혁명 기술 하면서 어떤 아이템이 부상합니까? IT, BT, 바이오테크놀로지, CT, 문화기술. 여러분들이 아마 문화기술 쪽은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노테크놀로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관련된 휘황찬란한 AR, VR, 요즘 메타버스 막 뜨잖아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에 막 오고 있다. 그런 기술들인데 일반 제조도 나는 아니고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나의 아이템은 지원금을 못 받는가요? 라고 생각할 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딱 요겁니다. 예술 콘텐츠 ICT 플랫폼이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유형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얘기는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술이란 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문화, 휴식, 취미, 요즘 클래스 101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많이들 아시죠? 트레발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취미, 학습 모임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문화라는 거예요. 예술이라고 했지만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의 예술도 해당된다는 거죠. 음악, 콘텐츠 사업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음악, 미술, 뭐죠? 그냥 인문학 관련된 부분, 상담, 심리 상담 이런 것도 다 콘텐츠고요. 교육 다 콘텐츠입니다. 사실 콘텐츠라는 건 지식 서비스.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콘텐츠예요. 예. 그런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걸 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도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살짝 돌리면. 물론 큰 지원 사업은 컨설팅업 하시는 분들은 큰 지원 사업 받기는 좀 어려워요. 아예 컨설팅 기관으로 해가지고 아싸리 그런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 컨설팅 기관들이 정부 돈 받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내가 여기도 다 안 속하는 것 같다. 그때 마지막 보루가 ICT 플랫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사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본질은 뭐냐면요. 인프라가 다 ICT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든 간에 ICT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마케팅 피해서 지금 박덕훈 팀장님 계시지만 사업하실 수 있나요? 온라인 마케팅 안 하고 사업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난 대면 영업만 할래. 아주 어렵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을 좀 활용해서 또 내가 스마트 워킹 툴을 쓰잖아요. 그거 아닌데도 내가 뭔가 그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앱 서비스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자산으로서 뭔가 IT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IT를 살짝 틀어가지고 내가 지원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IT에 대해서 컴퓨터를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만 개발해서 개발자 붙여가지고 아주 어려운 개발 말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말고요. AI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예, 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금융보험, 부동산, 숙박, 스키, 골프 이게 좀 더 나가면 향락산업들은 지원사 받기 어려워요. 다만 이것들을 말 표현을 좀 바꾸면 어떤 기업이 돼요? 플랫폼 기업이 돼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예요? 공급자랑 수요자가 만나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융보험, 부동산을 새로운 컨셉으로 거래가 일어나도록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면 충분히 이 업종에 계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업종 자체로 부동산으로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겠다. 어려운 일이죠. 예. 잘못하면 사행산업, 향락산업에 오해를 받을 수가 최소한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아이템이 뭔지가 어떤 것이 속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제 감을 잡으셨으면 두 번째 창업 유형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기업의 유형을 보고서 이 지원 사업의 종류가 달라져요. 이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스타트업이냐, 소상공인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소셜 벤처냐 이렇게 나눕니다. 소셜 벤처는 사실은 큰 저기는 없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봐도 되는데 스타트업은 뭐냐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아까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큰 기술을 또는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 뿌리 산업이라도 고도화된 되게
기술 수준이 높은 거를 가지고 큰 돈을 받아서 크게 성장할래? 라는 게 이제 스타트업의 개념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됐었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소상공 비즈니스로도 충분히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은 그렇게 하이 리스크는 안 하죠. 예. 그냥 내 지역에 내 가게를 내서 내 장사를 해서 그게 또 이제 잘 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또 퍼질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내 지식 서비스를 활용해서 또 작게 내가 공예품을 활용해서 하겠다. 그럼 소상공 비즈니스죠. 여기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금이 많이 있다. 세 번째 유형, 사회적 기업이다. 예, 소상공인 비즈니스가 조금 더 규모 있는 비즈니스로 가든지 아니면 소상공 비즈니스일 경우에 사회적 기업으로 바뀌려면 간단해요. 소셜 미션을 강조하면 돼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일하고 또 연대, 사회적 연대를 강조해서 뭐 협동조합이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 지원이 인건비를 매년 얼마씩 주고 예, 여러 가지 공공구매 입찰 이런 데 혜택을 주고 이런 트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로 관할하고 기타 여러 타부처, 정보통신부 뭐 이렇게 문체부 이런 데서 쭉 이렇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어디서 관할하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합니다. 트랙이 다르다는 거. 자세한 얘기는 또 기회 되면 질의응답으로 하고요. 소셜 벤처는 스타트업하고 사회적 기업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베풀기도 하지만 고속 성장도 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창업 단계. 요 창업 단계도 어딘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지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지 시제품 하니까 내가 꼭 제조업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뭔가 뭐 그림으로라도 그려가지고 소비자의 어떤 반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품이라는 게 새로운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아이템을 고도화해서 이 개발한 것을 평가를 받고 주변의 의견을 들으니까 좀 더 이렇게 디벨롭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고도화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아이템이 어떤 단계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고도화 다 했고 실제 출시해서 팔로 개척하고 마케팅해서 확산하는 단계인지 그러려다 보니까 양산을 큰 규모로 양산을 해서 많이 생산을 하는 시스템인지 아예 글로벌로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받는 지원 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속하는지 아이템이 어디고 창업 유형이 어디고 창업 단계가 어딘지를 보고 나서 그에 대한 지원 자금을 찾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이트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사이트들의 지원 사업을 보면 이거 어디 소속이냐, 아이템이 어디 소속이고 유형이 어디 소속이고 창업 단계가 어디냐에 따른 지원 사업 종류들이 그렇게 지원 사업 딱 들어갔더니 그 어느 단계인지를 묻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어떤 아이템이고 어떤 유형이고 어떤 단계인지.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해놔야 뭐가 생긴다? 기준점이 생기죠. 지원 사업을 찾으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요. 지원 사업 이것저것 헤매다가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지원 사업 막 찾는 요령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이거예요. 내 아이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야 그걸 바탕으로 내 지원 사업을 걸을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나한테 맞아야지. 그래서 나한테 맞는 눈을 필요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지원 자금에 선정되는 아이템 베스트 5. 오늘 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낼게요. 그럼 한 10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첫 번째는 다 필요 없어요. 선정된 아이템은 실적으로 차별성이 보여주는 아이템.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날 것 같은 산업군의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적이 반드시 매출로 나진 않아도 KPI, Key Performance Index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객이 많이 모인다든지 뭐 콘텐츠를 할 때는 구독자 수가 많다든지 하면은 매출은 아니지만 곧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래야 정부 지원금에 선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넘버 원입니다. 결국에는 정부 지원 자금도 실적이 있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럼 실적이 없으면 다 받지 말란 얘기냐? 아이 그런 극단적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두 번째는 시장성이 검증된 아이템. 영어 나왔어요. Problem Solution Fit.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내가 상대하는 고객이 원하는 니즈, 고객이 고민하는 문제를 내 아이템이 잘 해결해주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시장성이라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을 출시해야 시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적합하게 제공한다. 그래서 Problem Solution Fit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어때요? 커야 되죠. 그래서 프로블럼 솔루션이 딱 적합하고 수요가 적정 수요가 있는 아이템이면 좋겠어요.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CEO의 기술. CEO가 전문성이 있을수록 받기 유리해요. CEO의 열정. 우리가 CEO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 열정을 어떻게 봐요, 서류로서? 결국엔 그들의 경험, 그 다음에 전문성, 하나 더 얘기한다면 준비. 이 지원 사업을 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내용 안에 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템이 그런 것이 결부된 아이템. 내 아이템하고 CEO랑 상관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CEO 솔루션 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아이템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업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나에게 맞고 고객의 시장에 맞고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죠. 기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산업, 굳이 업종을 얘기한다면 이런 트렌드와 표준을 선도하는 아이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원의 역량이 최적화됐다는 건 뭐예요? 내 아이템이 하나 선정했어요. 그 아이템이 뭐예요? 내 팀원이 그걸 잘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는 팀원들을 모을 수 있는, 이미 모여져 있으면 더 좋고요. 그것에 대응하는 아이템이야 지원받기 좋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준비예요. 예. 나 이런 거 안 갖춰줬는데 하나씩 갖추면 돼요. 그 방법은 필요하시면 저랑 또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목표는 아까 아이템을 잘 선정한 다음에 내 사업 목표부터 똑부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사업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 얘기는 되게 꿀팁이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화 자금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돈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그럼 7년간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괜찮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아이템 기준으로 봤을 때 꽤 쓸만하다면 뭐 대박 아이템은 아니더라도 그래 이게 잘만 사업하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날 것 같아. 그 아이템이라면 7년간 5에서 7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날 수 있는 금액 아이템인데 당장은 매출 안 나죠. 현재는 어려운데 이게 그런 메리트가 사실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정부 지원 자금을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세금만 열심히 내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 다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 나가면 7년간 5에서 7억 원을 차례차례 받아 나가면서 기업이 계속 성장해야 5에서 7억 원을 계속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초기 1, 2년간 뭐 만에 몇 억 받고 끝. 예,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5에서 7억 원이다. 여러분 인건비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유형은 인건비 유형인데요. 인건비의 70에서 80%를 정부 지원 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어떤 기업이 7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을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할게요.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가 키워드 다 말씀드리잖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두리누리 사회보험, 요즘 디지털 청년 일자리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데 내가 요건이 돼야 돼요. 이미 채용을 조금 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타 어떤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그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내 돈도 조금 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에 다 해당되는 기업 요건을 잘 만들 수 있으면 인건비의 이상적인 케이스이긴 하죠. 70에서 80%까지 받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를 너무 그 요건을 맞추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하면 된다. 융자 산업은 시중에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억 정도 보통 받고요. 그 다음에 기본화 신고에 보증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받는데
기업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니까 대출받기 용이해지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저금리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1억씩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융자도 받고 사업화도 받고 할 수 있겠죠. 기타 비중복성 서류 전형 지원 1,000만 원 이하 자금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자금 하나를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라고 무시하지 말라. 세무회계 기장비 해결되죠. 예, 서버비 해결되죠. 예, 지식재산 특허 정부 돈으로 받죠. 마케팅 지원 자금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지원 자금 어디서 찾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쳐드릴게요. 예, 검색창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K 스타트업 요 스펠링은 조금 확인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k-startup.go.kr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K 스타트업은 아까 창업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해주는 자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 카테고리가 핵심인데 이 카테고리별로 내가 지원 자금을 하나씩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업화 지원 자금이 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5에서 7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금을 많이 받는데 내가 이 자금을 받고도 다른 교육, 공간 지원, 멘토링 컨설팅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찾으려면 K-스타트업에서 창업 지원 자금을 많이 찾아서 활용하실 수 있다. 두 번째, 내가 꼭 창업기업 아닌데 비즈 인프라는 데 들어가면 많이 이런 자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다가 기업 마당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거 찾는 더 노하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기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아이템 똑바로 내가 정해놨으면 검색 키워드가 결정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아까 뭐 ICT 플랫폼이다. 예. 아니면 내가 어떤 공예다. 아니면 어떤 교육이다. 뭐 이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검색해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아이템을 명확하게 하면 지원 사업 찾기가 용이해진다. 기타 뭐 이런 건 사이트도 있는데요. 요 소상공인 마당이라고 치시면 돼요. 검색 걸면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당 하고 뭐 한 칸 띄고 뭐 정부 지원 뭐 이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오니까 소상공인 지원 자금도 많이 보실 수 있다. 요 세 가지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 복잡하시죠? 예비 창업 단계에서 아까 단계별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 기본 요건은 후기를 잘 써주시면 교재를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요. 요 그거에 해당되는 각 단계별로 이런 지원 자금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최근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원 자금 받는 연령 청년들 만 39세 까지 받는 자금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뭐 특혜 시비가 있어서 요즘 중장년층으로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령이 열려 있는 자금들도 많이 있어요. 청년 자금도 많이 별도 자금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또 중장년만을 위한 자금들도 있긴 있어요. 하나 팁을 드리면 기술 개발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여성 이공계가 짱입니다. 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일단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단계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찾아서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이거 강의하면 여러분 졸리기만 하고 지금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타, 네, 창업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을 여기 보면 제가 이런 거 그냥 강의 안 하고 쭉 넘겨드릴게요. 이런 것을 왜 제가 여기다 괜히 붙여서 설명드리냐면요.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강의가 좀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의 시간 위주로 할 건데요. 요 얘기만 딱 드릴게요. 맨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할 때 요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담당자를 잘 사귀어두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지원 사업 딱 찾았으면 담당자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0% 오늘 강의 제목이기 때문에 70% 설득되는 사업 계획서가 있고 100% 설득되는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 차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업 계획서 자체보다도 실제로 고객한테 아까 아이템 베스트 5 아이템 말씀드렸죠. 실적이 있는 아이템 아니면 고객이 산다라고 고백한 아이템인 거예요. 최소한 고객이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예를 들면 뭐 B2B 비즈니스를 한다면 MOU를 체결했다거나 아니면 뭘까요? 고객이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꾸 증빙으로 보여줘야 100% 설득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다른 논리적인 거 아까 제가 사업계획서 쓰는 요령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생략을 하겠지만 핵심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내가 기술이란 게 꼭 첨단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량이 잘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성이란 거는 아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거고 그런 팀원 가지고 있고 CEO는 어떻고 아까 베스트 5 아이템에 해당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사업 기획을 잘 하려면 그런 곳에 맞춰서 잘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이 키워드다. 그래서 산다. 살게요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살게요라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잘 담으면 실제로 이렇게 산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다라는 부분을 해주면 심사위원이 CEO는 안 믿어요. 창업기업은 안 믿는다고요. 의심하고 들어가요. 제가 심사위원이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뭐는 믿느냐? 산다라는 고객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구체적이면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나는 좀 이 아이템이 애매해 보여도 고객이 산다는데 어떨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템이 당연히 좋아야 되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 끝내고 제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사주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질문을 좀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 좀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마이크를 열고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산다는 건 매출 아니면 매출 건스 그래프 둘 다 해당돼요. 가장 좋은 거는 금액이 딱 이렇게 여러분도 우리 강의 들을 때 뻔하잖아요. 통장에다 돈 들어가는 거 딱 보고서 야 그러면 이건 진짜 확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벌었다는 얘기네.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면 기업이 돈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단순히 매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유통 채널도 다 보여주고 그들과 예를 들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고객을 실제로 만났고 만났더니 내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을 주더라라는 것을 내가 잘 정리를 해놓을수록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잘 쓴 사업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당락을 더 결정하는 거는 그 부분이 마지막 그 부족한 사실은 70% 아니라 80% 90%까지도 채울 수 있어요. 이제 100%를 채울 때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다 잘 써놓고도 꼭 고깝게 봐서 떨어지는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고객 검증에서 승부를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술 연구 용역인데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쓰나요? 학술 용역을 입찰 들어가서 정부 지원금 받으세요.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그거는 무슨 뭐죠? 이게 그 보조금이나 아니면 용역에 관련된 별도 예산이긴 하지만 그 정부의 그 나라 장터 들어가서 입찰 받아서 그 용역을 따내면 되잖아요. 만약에 학술 연구 용역에 자신 있으시면. 베스트 아이템 이따가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시나 관광개발공사 스마트시티에 참여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작은데 예. 관광 쪽에 로컬 지역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꽤 돼요. 이 로컬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아까 그런 사이트들의 지원금이 그 지원 사업들이 나와요. 매출이 작은데 위참여 여부도 이 참여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내가 관광에 관련된 아이템이고 그다음에 어떤 도시 재생과 관련된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어떤 지역 커뮤니티와 관련된 협동조합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점수가 좋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것이 이제 IT랑 결부되면 스마트 시티로 가니까
마케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마케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이제 교육 서비스죠. 엄밀히 말하면 교육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지원 툴이 있다면 이걸 지원 툴을 활용한 고객이 있어야 되겠죠. 고객들을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로 갈 수도 있고요. 고객을 교육시키는 교육 서비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교육시키지 않고 그 교육업자들, 컨설팅 업자들이랑 고객을 연결시키면 그런 플랫폼으로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난 마케팅 툴 같은 거를 가지고 그냥 마케팅 도구를 소개해주고 파는 사람이다 이러면 지원받을 자금 받기 어렵고요. 네. 입찰을 하고 있고요. 혹시 식당 예비창 소상공인 아까 마당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 식당의 경우에 지금 이번 주 마감인데요. 신사업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신사업 사관학교 같은 거 보면 일반 식당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융자나 아니면 다른 정책 자금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식당을 좀 다른 컨셉으로 예, 식당에서 먹어보니 맛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 아이템을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라이브 커머스로 그립 같은데 방송을 좀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을 겸한다든지 식당을 하면서 아니면 식당에 에서 예를 들면 관광 주변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된 뭔가 일반 식당과는 좀 다른 참신한 요소가 있어야 지원 사업 받기 좋아요. 뻔한 원어브댐이면 그냥 뭐 오래된 할머니 맛집이면 지원 사업 받는다는 것은 무상한 무이자 이런 창업 정신이잖아요. 창업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약해 보이니까 그냥 일반 식당 창업은 어렵고 조금 참신한 요소들을 가미하면 됩니다. 버섯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실용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버섯 재배를 하는 어떤 방법론에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이게 태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컨설팅이나 이런 연구나 이런 것을 하는 그 연구자들이 있어요. 농업실용화재단에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각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거 산림청에서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그런 매칭 제도가 있어요. 그들이랑 같이 특허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있는 특허를 갖다가 내가 상용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컨택 포인트는 농업실용화재단, 그다음에 산림청에 제가 산림청 성과 평가도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원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기평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산다라는 영역. 예비 창업자는 당연히 매출이 없죠.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곧 살 것 같다. 곧 살 것 같다. 그 곧 살 것 같다는 건 어떻게 보여요? 아이템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형태가 갖춰졌고 컨셉이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거를 내가 시범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어도 테스트해 볼 수는 있잖아요. 고객을 만나봤더니 뭐 30명을 만났다. 뭐 설문조사 안 되면 설문조사를 돌려서 어떤 반응을 얻었고 냉정하게 이게 좀 이런 거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개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긍정 시그널로 돌아왔다는 말을 보여주면 좋아요. 자, 픽업 투유라는 여행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IT로 확장하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채널톡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다 질문하시죠. 이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 채널톡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이제 추가 문의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런 채널톡에다가 보내셔도 되고요. 그 전에 여기 오시면 정부 지원 자금 정보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들어와서 요 구체적인 1대1 정보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시를 안 넘기려고 했는데 다 돼서 제가 잠깐 4주 과정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안내를 요거 해드리고 박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4주 손에 잡히는 정부지원금 안내. 요건 저희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안내가 공지사항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얘기한 거를 가지고 정부 지원 자금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 쓰면은 계속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작성 방법에 대한 부분을 다 샘플로 이런 식으로 샘플로 해가지고 다 공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 후기도 있고, 예, 다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는 노하우에 대해서 제 걸 듣는다고 여러분이 합격을 100% 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주 동안 이 교육만 들어서 합격은 못해요. 하지만 무상 코칭을 해드리고요. 이 교육만 받아도 제가 사실은 다른 사업 계획서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금들에 대한 팁을 종종 알려드리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대부분 결국에는 수강료 다 뽑으세요. 그래서 제 교육은 엄밀히 말하면 돈은 지금 내지만 나중에 다 뽑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베스트 5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그래서 총 36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려요. 4번 동안에 50만 원씩 제가 외부 정부기관에 가서 이런 강의도 하거든요.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강의하는데 그런 일은 똑같은 강의하고 5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뭐 2시간씩 강의하고 3시간씩 강의하고 그러면 이걸 4번 하니까 저는 이 가치를 충분히 드린다고 보고요. 싹 다 노하우에 대해서 아이템이 없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건지를 역순으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7종 정보 7가지 핵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코칭권은 이 코칭으로 여러분 아이템이 없다면 아이템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 사업계획서에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걸 뚫어드리니까 그 정도면 사실 유상으로 이후에 어떤 코칭을 안 받더라도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그 막히는 부분은 최소한 뚫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를 다 손봐드리거나 이건 어려워도 그래서 1:1 무상 코칭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예, 그리고 3종 샘플까지도 드리니까 이렇게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내용 구성인데 자세한 내용은 더 뭐 안 하고요. 제가 오픈 채팅방 설명드렸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은 여기 적혀 있어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을 거고요. B급 창업방에 들어오시면 돼요. B급 창업방에 위에 제가 채팅방 이걸 알려드렸죠.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있어요. 그러면 다 일정이 다 있어요. 그럼 4번 동안 할 거고 강의 시간이 여기 안 써 있나요? 시간이 안 써 있구나. 시간은 9시부터 11시까지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또 일들 보시고 또 저기 하시고 주말에 또 가족들과 보내시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 가능하시라고 봐서 좀 더 일찍 하시기 바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9시에서 11시 정도가 완만할 것 같습니다. 날짜가 일요일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토요일입니다. 제가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6월달 날짜를 뭐 안 고쳤거나 이런 것 같은데 제가 공지에는 고칠 거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4번입니다. 예. 토요일 맞죠? 예, 깜짝이야. 네. 네네. 7월 10일 토요일부터 진행합니다. 예, 한소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과정 듣고 계신 분인데 한소희 대표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응원으로 힘이 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토요일이에요. 하여튼 이 날짜 신경 쓰지 말고요.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저녁 9시부터 11시에 진행합니다. 제가 공지사항 다시 확인해 놓고 들어오시면 제가 고칠게요.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지금 밤 시간이라서 채팅방 들어오면 또 기존 분들 좀 깰까봐 걱정이 되는데 일단 쭉 들어오세요. 예, 이상으로 저는 설명드렸고요. 조금 지금 지원과정 안내 부분은 여기다가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다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